네. 그러면 오늘은 먼저 투시 지난주에 했던 거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말이 잘못 나온 게 좀, 잘못 나왔다기보다는 좀 애매하게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제가 투시 얘기하면서, 시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시야라는 것은, 자, 시야라는 것은, 그냥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투시에 대해서, 어, 너무 뭐 이렇게 1점 투시, 2점 투시, 3점 투시, 뭐 소실점,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책에 나오는 좀 방법적이고 형식적인 것이라면, 그게 뭐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좀 그런 거를 조금 떠나서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과정에서 얘기를 할게요. 자, 시야라는 것은 우리가 물체를 물체 내가 보여지는 영역을 말하는 거겠죠. 시야라는 게. 자, 그런데 그 시야에 물체를 안정적으로 보려면 물체의 그 형태를 파악하려면 적절한 거리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요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적절한 거리라는 것이 뭐 작은 물체면 약간만 떨어져서 봐도 안정적으로 그 물체가 보여지겠지만 큰 물체 같은 경우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런 크기가 큰 물체 같은 경우에는 더 멀리 떨어져서 봐야 그 큰 물체가 안정적으로 내 시야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지우개 이런 작은 것과 뭐 지우개나 캔 이런 작은 것과 아파트 크기의 어떤 큰 것들을 비교를 했었는데 지우개나 캔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작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내 시야에 그냥 거리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도 약간만 떨어져도 이 물체가 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이 시야 안에 잡힌다는 거죠.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내 시야에 안정적으로 안 들어올 때, 내 시야에 안정적으로 안 들어올 때 이게 투시가 먹혀서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왜곡되어져서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시야보다 물체가 큰 걸 파악할 때, 그 형태를 파악할 때 형태가 왜곡되어져서 투시가 먹혀서 보여지게 된다는 얘기인 것이고, 이렇게 큰 물체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거리가 더 멀리, 그러니까 뭐 지난주에 제가 뭐 산에 올라가서 아파트 단지 내려다보면 아파트가 내 시야에 안정적으로 들어와 버린다는 얘기인 거죠. 지우개처럼. 그렇게 되면은 이 아파트의 투시가 약하게 먹힐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부분들이 좀 더 보완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시야 그리고 내 그 물체를 파악하기 위한 어떤 적절한 거리 그 안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형태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안정적이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투시가 과하게 먹히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것이고요. 크기가 큰 물체 같은 경우에는 내 시야 안에 한 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투시가 먹혀서 왜곡이 되어져서 그 뭐 소실점도 생기고 막 이러면서 내 시야에 보여지게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얘기했듯이 거리를 큰 물체라고 하더라도 더 먼 거리에서 바라보게 되면 내 시야에 결국 안정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크게 투시가 심하게 먹히지 않는 현상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작은 물체라고 하더라도 내 눈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나의 눈 가까이 이 지우개가 다가오게 되면 내 시야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투시가 먹히게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그 투시에 대한 어떤 투시가 발생하는 이유와 뭐 원리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오늘 하는 얘기는 요런 선에서 계속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오늘 하게 될 배경에서의 포인트는 그 눈의 위치, 아이 레벨이겠죠. 눈의 위치가 아이 레벨이 되고 이게 지평선으로 엮어지는 겁니다. 이래 되나? 이게 지평선. 이게 지평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요건 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나오는 대로 제가 그냥 말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일단 어쨌든 눈의 위치. 그래서 이게 영화로 치면요. 카메라가 되겠죠. 카메라. 그래서 이 카메라를 그러니까 뭐 눈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카메라를 바닥에 두면
사람의 눈으로 치면 엎드려서 바라보게 되는 거고, 카메라를 높이 두면 공중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듯이 되는 거겠죠. 거기에 따라 시점 변화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눈의 위치, 카메라, 요거에 대해서 얘와 어떤 지평선의 관계에 대해서 그 고민을 많이 해볼 거고요. 당연히 지평선에서 소실점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 공식이죠. 2시에 있어서의 기본 공식이죠. 지평선과 소실점. 그래서 요 과정에서 이제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 이제 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고 갈게. 뭐 지난번에 1.2시와 2.2시와 3.2시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하게 될 이 얘기가 어떻게 들려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3.2시를 만들 겁니다. 오후. 자, 이렇게. 자, 3.2시를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굉장히 좀 복잡하죠. 자, 이렇게 3.2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3.2시라고 할 수 있는 것. 엄마. 여기가 지평선이라고 제가 봤습니다. 여기가 지평선. 이게 좀 애매하네요.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일단 이게 높이 이쪽 축, 그 다음에 이쪽 축. 자, 요렇게 세 가지 축의 방향에서 투시를 먹혔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시야 제가 얘기했는데 그 방향에서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이거 잠깐만요, 이거를. 자, 한번 봅시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제가 3.2시를 그렸습니다. 3.2시의 어떤 기본 틀을 그렸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1.2시냐 2.2시냐 3.2시냐 이 개념, 제가 개념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봐야겠지만, 그냥 오늘 얘기했던 시야, 맨 처음에 제가 시야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얘기할까? 자, 시야에 안정적으로 이렇게 요게 시야입니다. 내가 또 이거 괜히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오케이. 이해가 됐어. 내가 이해가 됐어. 우선 박스 생각해 볼게요. 박스. 이거 뭔가 획기적인. 자, 잘 보세요. 자, 멀리 있는 박스를 그려보겠습니다. 멀리 있는 박스. 요 기준선에 맞춰서 멀리 있는 박스를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돼버려요. 잠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멀리 있는 박스입니다. 이게 멀리 있는 박스. 요 투시 얘랑 이렇게 맞추고 했어요.
높이도 당연히 맞췄고요. 이쪽 축도 맞췄습니다. 자, 그럼 얘가 조금 더 앞으로 와 볼게요. 조금 더 앞으로 오면 크기가 커지겠죠, 그죠? 크기가 커지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크기가 커지면서 이런 식이 됩니다. 자, 시야와 함께 생각하십시오. 시야.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시야에 안정적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그 물체가 작아지면서 그렇게 투시가 많이 안 먹힌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가까이 오게 되면은 거리가 좁아지면서 내 눈과의 거리가 좁아지면서 내 시야에서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내 시야에 자꾸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투시가 심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크게 투시가 먹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을 그냥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3.2C의 기준선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박스로 해서 지금 앞으로 가까이 당기고 있는 중이에요. 앞으로 가까이 당기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1번이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면 2번이 투시가 더 먹혔죠, 그죠? 자, 만약에 이게 정말 내 눈앞에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하게 되면 박스가 이렇게 돼버리죠. 자, 이렇게 돼버리죠. 자, 이렇게 되면서 투시가 심하게 먹혔죠. 뭐 이게 3번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이해가 되셨죠? 뭐 제가 어떻게 따로 말을 잘 못해서 괜히 말했다가 더 이상하게 될 것 같아서 그냥 요렇게 판단합시다. 거리가 멀면 크기가 작아지니까. 투시라는 것 자체가 가장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 정의를요, 가장 넓은 개념으로 보면 앞에 있는 건 크고 뒤에 있는 건 작다예요. 그죠? 자, 그래서 가장 멀리 그 거리가 멀어지면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투시가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 말은 1.2C 가깝게 평면화처럼 느껴진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좀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내 시야에서 자꾸 눈 쪽으로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은 크기가 점점점 부담스러워지겠죠. 그죠? 내 눈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눈에 부딪힐 정도로 다가오면 엄청 부담스럽죠. 자, 그렇게 되면 투시가 과하게 먹혀진다는 겁니다. 내 시야에서 좀 크기가 커져 버렸기 때문에 거리에 있어서 거리 관계에 있어서 크기가 커지게 되고 그 크기가 커지게 되면 내 시야에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에 투시가 먹히게 된다. 뭐 이 얘기입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자, 지금 이렇게 3.2C로 이렇게 잡았는데, 우리가 실제 작업을 하면서, 그죠? 실제 작업을 하면서, 잠깐만요. 요 말을 잘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저의 경우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할게요. 저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3.2C를 많이 안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투시가 과하면 눈이 피로하기 때문에다라고 제가 그때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말에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3.2C를 안 쓴다라는 것이 아니라 투시를 과하게 때리는 걸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세요. 다 3.2C라는 거죠. 지금 제가 잡아놓은 이 기준 틀이 3.2C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쓰는 방향은 요 안에서만 쓴다는 거예요. 요 안에서만 쓴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건물을 그려놓든 배경을 그려도 크게 차이가 없어요. 살짝만 변화가 생기죠. 그러니까 약하죠. 투시가 과하게 먹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투시가 과하게 들어가게끔 뭔가 배경을 그리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3.2C지만 과하게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거짓말을 심하게 치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부담스럽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계속 그냥 제가 작업하는 방식에서 제가 작업하면서 그냥 이해하는 방향대로 그냥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의식의 흐름대로. 그래서 자, 한번 또 봅시다.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지평선을 여기라고 제가 잡았어요. 지평선을 여기라고 잡았습니다. 지평선을 여기라고 잡았어요. 자, 그럼 여기에 기본적으로 사람 눈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I 레벨이니까요. 자, 그 말은 이 지평선 아래쪽으로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포인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제가 그림 작업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캐릭터를 그리고 뒤에 캐릭터를 그릴 때 저는 이 앞에 캐릭터의 눈을 그 지평선으로 기준으로 놓고 배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그리는 데는 배경 투시가 크게 관여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한 사람 이상을 그리게 되면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이런 관계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크기 조절을 해줘야 되거든요. 크기 조절을 해주려면은 지평선을 잡고 소실점을 잡아서 당겨가지고 크기 조절을 해줘야 되는 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한 명 이상의 그런 배경을 포함한 그림을 그릴 적에는 지평선을 항상 생각해 줘야 돼요. 지평선을 항상, 눈은 가상의 지평선을 항상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평선을 찾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어시들이 배경 작업을 할 때 저한테 가장 많이 까이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항상 제가 요 포인트를 보고 뭐라 하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윗면이 보일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뭐라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지평선이면 눈 아래라는 거예요. 눈 아래. 내 시선 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무조건 윗면이 보입니다. 무조건 윗면. 왜냐면 내 눈보다 밑에 있으니까요. 지평선 밑이니까 다 내 눈보다 밑이니까 윗면이 보입니다. 반대로 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윗면 절대 안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기서는 무조건 윗면은 안 보입니다. 왜? 내 눈보다 위에 있으니까요. 옷장 같은 경우가 내 눈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죠? 옷장 위에 뭐가 얹혀져 있는지 몰라요. 안 보이죠? 윗면이 안 보이니까요. 내가 옷장보다 더 높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냥 요 지평선 위로 올라가 버리면 내가 윗면을 확인할 수 없는 게 돼버려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산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러면 볼게요. 이게 지평선에서 웃기게 돼버리는 건데, 만약에 이게 지평선에서 위로 가게 되면, 그럼 여기서는 선이 이렇게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높이축이 선이 이렇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위로 가면서 모여야 되니까요. 참 웃기게 되죠, 그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위로 갈수록 멀어지잖아요. 자, 이럴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뭐 3.2C로 하고 뭐 지평선까지 보여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곡선으로 처리해야 돼요. 곡선. 이건 무조건 곡선화 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위로 올라가면서 모여지는 과정까지 다 나와버리죠.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는 작업을 할 때 3.2C에 2C를 과하게 땡긴 걸 그림을 선호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아까 얘기 드렸듯이 지평이 나와버리면 이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직선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직선을 올렸는데 만약에 지평선까지 보이는 그 상황까지 가버리게 되면 이 직선이 계속 유지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시를 과하게 줄 경우에는 저는 아예 그냥 이렇게 곡선화해서 해버리지 그렇게 직선적으로 빼지는 잘 않습니다. 직선적으로 뺄 수 있을 때는 구도상 부감조감 형태의 구도여야 가능하죠. 부감조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조감할 때 조자가 세조자인데 새가 날아다니면서 바닥을 보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평선이 보이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틀을 잡으면, 그러니까 부감조감이다라고 해버리면 그냥 아예 그냥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지평선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높이축에 수직으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죠. 그러면 이렇게 하죠.
직선을 당겨도 상관없죠. 뭐 여기에 뭐 책상을 그려 놓는다 그러면 이런 거는 3.2씩 들어가죠. 지평선이 안 나오면 계산 때리기 어떻게 보면 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직선이 좀 저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뭐냐면 3.2C가 가지고 있는 투시를 과하게 먹여버리면 이게 바깥쪽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져요. 자, 이렇게 되게끔 가버리면 이 안쪽은 그리는 게 문제가 안 되는데 괜찮다 싶은데 여기에 건물 그릴 때 이렇게 눕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불안정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 이렇게 될 바에야 그냥 이걸 곡선화해서 하면 좀 더 오히려 더 나은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소화하기에 이게 너무 위태위태해 보여요. 저는 날이 좀 써 있는 것처럼.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 왜 이런 얘기를 넘어왔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3.2C에 대한, 그러니까 3.2C가 아니라 2C가 과하게 먹힌 거에 대한 부담스러움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고 갈게요. 2C가 과한 게 저는 부담스럽다라고 했습니다. 과한 게 부담. 그래서 저는 두 가지의 경우를 얘기를 드렸습니다. 2C가 과한 게 부담이라고 해서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요 과정입니다. 저는 절대 3.2C를 쓴다고 하더라도 2C가 크게 먹히지 않는 요 안에서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C를 과하게 안 땡긴다라는 거죠. 이게 모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실점으로. 그렇게 되면 소실점이 굉장히 멀리 있죠. 소실점을 가까이 잡아버리면 이 왜곡되는 현상이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이해되시나 모르겠네요. 이해가 안 될 경우에는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죠 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배경 작업을 하거나 할 때 살짝만 눕게끔, 바깥쪽이 살짝만 눕게끔 이런 식으로 구도를 잡습니다. 뭐 요거 배경 한번 연습을 하면서 실제로 하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런 경우로 잡거나 아니면 과한 게 부담이니까요. 과하게 안 생기는 방향에서 잡거나 아니면 곡선화해서 아예 확실히 뭐 이렇게 3.2C처럼 공간을 굉장히 왜곡 많이 해서 주겠다고 하면 그러면 아예 그냥 곡선 쪽 방향으로 선택한다는 거죠. 왜냐면 직선은 바깥쪽에 이렇게 날카롭게 눕는 게 끝쪽 모서리가 너무 날카로워지는 게 저는 이게 너무 형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곡선화해서 좀 과한 것을 조금 더 둥글둥글하니까 아무래도 좀 더 좀 유연한 맛이 좀 드는 것 같거든요. 그런 방향에서 두 가지 방향에서 제가 선택을 한다라는 겁니다. 또 이게 또 카톡이 또 일단 카톡은 쉽고 그렇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런데 실제 작업을 하면 실제 만약에 배경 작업을 하면요 저는 땅바닥을 가장 신경을 씁니다. 지평선이 보이든 안 보이든 어찌됐건 여기에서 이렇게 지평은 거의 잘 안 보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평이 보여버리면 소실점 잡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굉장히 이건 2C가 엄청 심하게 먹힌 거거든요. 그죠? 자, 요런 방향이 아니라 이런 방향 쪽이 아니라 저는 요런 방향이란 거죠.
과하지 않죠, 절대.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절대 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높이도 뭐 요정도? 여기서 뭐 한 요정도? 요렇게. 그러면 이거 건물 뭐 도시를 그리든 해도, 잠깐만, 여기서 도시를 그릴 수가 있나요? 갑자기 바보가 되는 느낌이에요. 도시 그려 넣을 수 있죠. 나 지난번에 3.2시 도시 안 된다 그랬는데. 진짜 어이없다. 아마 지난번 거보단 오늘 하는 게 좀 더 오늘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뭐 이렇게 하면 뭐가 들어가겠죠. 자,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이 투시가 부담으로 오느냐 아니냐죠. 사실 배경 투시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들 가지잖아요, 그죠? 투시를 과하게 안 먹히면 그만큼 부담이 적다라는 거예요. 부담이 많다라는 거는 투시를 과하게 때린다는 거고, 투시를 과하게 때린다는 거는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게 결국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뭐 3점 투시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게 3점 투시인지 잘 모를 수도 있을 만큼 엄청 약하게 잡았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리면서 이게 3점 투시인가 1점 투시인가 2점 투시인가 이게 저도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지난주에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3점 투시인데 분명히 3점 투시인데 보니 절대 과하게 투시를 몰지는 않는구나, 내 스스로가 내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런 방향에서 얘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어쨌든 뭐 지난주에 했던 얘기들이 뭐 다 그렇다고 다 엉뚱한 소리는 아닌데 이 오해가 분명히 생길 것 같습니다. 오해가 안 생길 수는 절대 없는 것이고 어찌됐건 자, 그러면 배경을 지금부터 카메라 높이 위치 맞추고 이러면서 한번 배경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서 지금까지 제가 무슨 얘기를 했죠? 다들 잘 지금 한번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된다, 복잡하다, 표현을 되는데 인체에 투시를 적용했을 경우요. 그거는 있잖아요. 인체 투시와 배경 투시는 따로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그게 뭐 말이 투시가 붙어가지고 뭐 같은 건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뭐가 문제냐면, 인체 투시는 배경 투시와 인체 투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인체는 곡선이고 배경은 기본적으로 직육면체에 입각해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고, 그 차이가 어떻게 투시라는 같은 말이 붙어 있다고 해서 둘을 동등하게 볼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 아니에요. 엄청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체 투시는 투시의 개념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앞에 있는 건 크고 뒤에 있는 건 작다라는 개념으로 봐야 돼요. 소실점 잡고 땡기고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앞에 있으니까 크고 뒤에 있으니까 작다라는 것만 그런 식으로만 보시면 되는 거고, 배경 투시는 인체 투시에 비해서는 좀 더 빡빡한 면이 있죠. 그러니까 인체 투시를 배경 투시처럼 생각하고 땡기면 큰일 납니다. 로버트 되겠죠. 일단 그러면 배경 작업 계속 하겠습니다.
배경 작업하고 그 인체 투시 얘기가 나왔으니 오늘은 그 부분에도 한번 살짝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저는 지평선을 먼저 잡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지평선을 가지고 기획이 될 수 있죠. 설정이 들어갑니다. 로우 앵글로 할지 하이 앵글로 할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종이에서 보면은, 이게 종이면은 지평선이 위에 잡히면 땅이 많이 보이죠. 종이에서 지평선을 아래에 잡으면 바닥이 많이 보입니다. 하늘이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두 가지를 먼저 설정을 잡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 과정을 먼저 한번 그러면 지금까지 한번 그 과정을 한번 잡아봅시다. 이게 이제 그겁니다. 종이 크기라고 하면 저는 지평을 여유있게 잡아봅시다. 한 이쯤으로 잡았습니다. 지평을 이쯤으로 잡으면 카메라가 딱 여기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카메라가 여기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여기에 배경을 어떻게 이제 들어가느냐인데, 자, 카메라의 위치를 한번 설정을 잡아볼게요. 카메라의 위치가 좀 이렇게 우리 실생활 안에 있는 그런 배경을 잡아준다. 그러니까 좀 더 클로즈업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설정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위치는 자동차의 SUV 차량 말고요. 그냥 일반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 정도 위치에 카메라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 그림들이 이제 그려나가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사이드 미러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리면 됩니다. 소실점 이거 계산해야겠죠. 근데 이게 직선이 아니니까요, 차가. 적당히는 비교해 봐야겠죠. 자, 이렇게 차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 차보다 더 앞에 있는 차가 있다. 이 차보다 더 앞에 있는 차가 있다. 사이드 미러는,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는 크게 높낮이 차이가 크게 없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사이드 미러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려주면 됩니다. 크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 앞타이어가 한 이쯤에 있겠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승용차가 여러 대가 있으면 여기에 다 사이드 미러가 있다는 얘기예요. 쉽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고, 사람이 서 있습니다. 사람이 서 있으면 보통 이 차보다 머리가 한 이쯤에 오는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사람을 세우는 거죠. 지면은 한 이 정도. 그럼 여기에 사람이 서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서 있으면 됩니다. 이 앞에 사람이 또 있다면 뭐 한 팔꿈치 쪽에 사람이 나오면 팔꿈치 쪽에 사람을 그려놓으면 돼요. 이 팔꿈치입니다. 엄청 앞에 있는 사람. 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평선을 맞추고 카메라의 위치를 명확하게 해주고 나면 나머지 끼워 맞추기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럼 이게 그림의 기분이 달라지는 것은 카메라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이제 앵글이 달라진다거나 이러면서 뭐 얼마나 클로즈업 했느냐 아니면 엄청 멀리서 이렇게 바라봤느냐 거기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지는 것이지 핵심적인 요소는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지평선과 카메라 위치 그게 이제 그런 걸 선정해주는 부분에서 달라지는 것이지 지평선만 딱 잡으면 거기에서 소실점 찍으면서 확인 작업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거는 1.2시다, 그죠? 이거는 1.2시네요.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어휴, 뭐 해먹겠네. 아, 그냥 여기에서 계속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 방금 게 1.2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자, 이번에는 카메라를 사람 머리보다는 위에 잡을 거고요. 사람 머리보다 더 위에 카메라를 놓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나무 가지보다는, 그러니까 사람이 키가 1m 70 정도라고 하면 카메라는 한 2m 위치에 놓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평은 당연히 약간 살짝 위에 본 게 되겠죠? 뭐, 그니까, 이거는 뭐 위에서 보게 되든 아래에서 보니까, 이 지평선을 어디를 잡든 내가 여기에 사람보다 더 위에 잡았다. 한 2m 정도 높이에 잡았다라고 정해놓으면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잠깐. 소실 좀 잡아 당겨볼게요. 이러면 1.2인데 또. 자, 이렇게 일단 잡아봤습니다. 대충 크기를 맞춰야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있고, 나무를 세우면 여기는, 자, 이렇게 되는데 밑면이 보여버리거든요. 와, 이렇게 되면 왜곡이 들어가야겠네요. 자, 왜곡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지금 이거는 3.2시에 왜곡으로 들어갈 겁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 지평선 위로 아까 올라가 버리니까 여기 밑면 보이고 얘는 윗면이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이쪽은 괜찮아요. 여기는 내 시야 가까운 쪽이니까 괜찮아요. 내 시야에서 안정적인 곳이니까 괜찮은데,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이렇게 오면서 여기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쪽에 만약에 나무가 있으면 여기는 이렇게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뭐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참나 어렵네요. 그러면 이쪽은 사람이 있으면 사람의 위통이 더 많이 보여지겠죠. 그러니까 요거 그때 얘기했던 거 요겁니다. 요 개념, 요 공간지각 능력이라는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죠. 요거 잘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요거 윗둥이 보여지죠. 뭐 여기에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뭐 우체통이라도 있는가? 쓰레기통이든 뭐든 뭐가 있습니다. 여기를 도로로 해버릴게요. 도로. 그럼 여기는 보드블럭이고 이게 이렇게 되겠죠. 요거 이해 안 되시는가요? 이해 안 되시면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해 안 되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도 이거 뭐 몰라요. 그냥 이렇게 그냥 꼴리는 대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배경할 때 있잖아요. 지평선이 잡히면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자연물, 뭐 사막 이런 거면 상관이 없는데 도시에서 지평은 저는 웬만하면 도시에서 지평 안 꺼요. 왜냐면 이게 여기에 가면 이거 여기 어떻게 처분합니까 이거. 자, 이럴 경우에 저는 무조건 다 건물로 사람으로 다 떼웁니다. 제가 굉장히 얍삽한데
제 그림 보면 확실히 배경을 그리기 싫어하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그게 뭐 어떠냐면 저는 앞에 그냥 사람 하나 큰 거 넣어요. 다 가려버려요 그냥. 내가 그리기 싫은 곤란한 부분 넣고, 그 뭐 좀비물이니까 좀비 얼굴 나오면 제일 좋죠. 뭐 깜짝 놀래키고 없어서는 안 되는 애들이에요 진짜. 넣고 뭐 부러져 있다. 그럼 뭐 딱 하여튼 다 가리기 싫은 쪽으로 다 부러뜨려 놔요. 그려놓고 뭐 여기 건물 하나 뭐 세우겠죠. 건물을 세우든 뭐 부러진 걸 넣든 무조건 클로즈업 된 거를 한 3분의 1은 그걸로 떼워요. 그렇게 하면 제일 좋죠.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그 조금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5분만 더 설명하고 끝내도록 한번 쉬고 들어갈게요. 뭐냐면 이게 배경까지 다 들어갈 때는 있잖아요. 지금처럼 배경까지 다 들어갈 때는 화면 분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화면 분할. 화면 분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가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게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오냐면 그리기 싫은 데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아, 여기 이 넓은 땅덩어리에 어떻게 개체를 다 채워 넣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누구나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기 싫으니까요. 저는 특히나 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다고 안 그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휑하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 화면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 개체를 넣어서 가려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가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기가 쉬워져요. 자, 어떤 의미냐면 뭐 아까도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뭘 계속 앞을 넣든 뭘 자꾸 넣어줘야 돼요. 전화 박스를 넣든 부스 이렇게 넣죠. 넣고 뭐 이렇게 하고 플랜카드 붙이고, 자, 플랜카드 붙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면이 많이 쪼개집니다. 많이 잘잘한 면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만하던 면이 자, 여기 건물까지 있고요.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이만큼 넓은 면이잖아요. 이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이제 사람을 넣는 거죠. 근데 작게 넣으면 많이 넣어야 되니까 작게 넣으면 많이 넣어야 되니까 굵직굵직하게 하나 정도는 좀 신경 써서 그려줘야죠. 키 차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넣으면 화면이 요렇게 쪼개진다는 거예요. 요렇게 쪼개지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사이에는 아무거나 떼워 넣어도 그냥 있어 보여. 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 작은 면을 떼워 넣기에는 그림이 쉽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작은 면을 떼우기 위한 적절한 부분에 알맞게 어떤 걸 넣어서 이 화면을 분할해주면 이 분할되어진 면적을 처리하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화면 분할을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아주 제대로 이렇게 이쪽 공간은 네가 책임져라 이러면서 박죠. 여기는 너다 이러면서 넣으면 그러면 다 끝나요. 요 사이에 남은 거는 여기에 장소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넣어주면 되는 거죠. 맨홀 뚜껑 넣어도 되고, 이게 벽 이런 거 넣고, 좀 보도블록 좀 넣고, 보도블록 깨진 걸 넣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채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그러니까 배경 작업하면서 화면 분할을 잘 하는 식으로 들어가면 그림이 쉽게 그 그림을 채워 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제 이 그림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그림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계속 아까랑 다르죠? 요거 같은 경우는, 사물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사물에 가까이 다가가서 바라봤기 때문에, 좀, 뭔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걸? 큼직큼직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그렇게 봅시다. 말로 설명 못하겠어요. 자, 이거는 이제 카메라 위치를 다르게 놓았죠. 카메라 위치를 다르게 놓았는데 어쩌다 보니 이게 왜곡까지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평선이 나와버리면서 그러니까 얘를 다 1.2시로만 잡아버리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1.2시로만 잡아도 상관은 없죠. 근데 그러려면 이 앞에 있는 사람의 공간이 더 치고 나오려면 약간 요런 개념이 좀 들어가면서 이 공간이 이렇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어쩌다 이분이 이렇게 돼버렸네요. 벌써 30. 자, 그러면 어떻게 설명이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자, 일단은 배경을 그려나가는 과정까지를 해서 한 5분만 좀 더 생각해 봅시다. 뭐 좀 놓친 게 있나. 네, 자, 카메라가 사람 발 쪽에 있습니다. 위치가 사람 발목 쪽에 위치에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 선택 상황입니다. 3점으로 빼고 왜곡으로 처리를 할 건지 아니면 1.2시 형식으로 갈 건지. 만약에 이걸 1.2시로 간다라고 하면 그냥 지평 여기 있겠죠. 그냥 이렇게 당겨야죠 뭐. 그럼 나머지는 다 수직이에요, 수직. 그러면 1.2신 거죠 뭐. 별거 있습니까? 이러면 1.2시. 뭐 가로수, 또 가로수, 또 가로수, 또 가로등. 이러면 1.2시에요. 그죠? 사람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나무예요. 그래서 나무를 잘 그리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러면 1.2시고요. 얘를 나는 좀 위로 공간을 좀 더 많이 빼주고 싶다. 그러면 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통이. 약간 이렇게 휘어놨습니다. 그럼 여기 가운데 쪽은 수직일 테지만 일로 오면서 점점점 이렇게 모여들고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뭐 곡선으로 다 왜곡해서 잡아버리니까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되겠죠. 나무들이 막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전에도 그전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3.2G가 아무래도 공간력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뭔가 화면에 그런 공간을 많이 보여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사항입니다. 선택사항. 뭐 그리는 컷이 크면 3.2G 쓰고 컷이 작으면 뭐 때우기 식으로 넘어가도 되니까 그런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1.2G로 슥슥슥 배경해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3.2G는 좀 있어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큰 컷에서 좀 있어 보이는 배경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잡으려면 약간 3.2C를 쓰는데 뭐 그게 어렵게 막 부담스럽게 과하게 2C를 먹혀서 쓰지는 않는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중요한 건 지평선입니다. 지평선에서 소실점 잡아서 당겨주는 겁니다. 절대 뭐 아주 간단한 거지만은 이거 지평선 잡고 소실점 가운데 박지 마세요. 이러면 정말 재미없어요. 정말 재미없어요. 이거 딱 그거잖아요. 이거. 가로수길. 재미없어요 이거. 뭐 저는 너무 정직해서 가운데 박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쪽으로 이렇게 좀 틀어놔줘야 변수가 있고 재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절대 식상하게 정중하게 소실점 박지는 마세요. 뭐 박을 땐 박아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카메라 위치를 놓고 그 카메라 위치가 결국에는 지평선의 어떤 높낮이 관계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강조한다면은 지평선을 기준으로 여기는 윗면이 보여지고 지평선 위로는 밑면이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요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차를 그리면 차의 윗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승용차. 근데 여기는 덤프 트럭입니다. 덤프 트럭이면 윗면 안 보이죠? 과감하게 이렇게 빼버려야겠죠. 자, 요런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평선. 거기에 따라서 윗면이 보여지는 설정, 그리고 또 아닌 부분.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이 정도에서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